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미국 주식계에는 2대 빡빡이가 있죠. 빡빡이 아저씨와 빡빡이. 네, 주식 분할을 극히 싫어했던 빡빡이 제프 베이조스가 조만간 명예회장직과 비슷한 이사회 회장 자리로 물러나고 현행 AWS의 CEO인 앤디 제시가 새로운 아마존의 CEO가 된다면 아마존이 주식 분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 아마존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주식 분할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습니다. 또한 3분기에 실행될 CEO 전환 계획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마존이 오늘 엄청난 실적을 내고도 애프터마켓에서 한때 5% 넘게 상승을 했다가 2% 초반대에서 마무리를 한 거는 주식 분할이나 CEO 전환 계획에 관련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이번 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마감 가격이 3,554달러인데 이거는 지난 최고점인 3,552달러를 넘어선 가격입니다. 만약 본장에서도 아마존이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드디어 10개월간의 박스권을 탈출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잠깐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박스권을 탈출한 건 아닙니다.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간다면 아마 2분기 내에는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적을 한번 보자면 우선 주당 순이익이 엄청납니다. 시장 기대치를 거의 60% 가까이 초과를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매출도 기대치를 넘겼고 아마존의 핵심 사업부죠.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도 시장 기대치를 돌파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를 했는데 순이익이 정말 엄청납니다. 작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아마존은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물론 메인은 북미입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는 북미보다 기타 국가에서 더 많은 성장을 하면서 아마존의 향후 매출 증가 가능성에 더 기대를 갖게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북미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인터내셔널 부분의 매출 성장이 아마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자 가장 중요한 키 비즈니스인 클라우드 서비스 AWS의 매출도 3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AWS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일종의 구독 서비스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아마존은 이커머스가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시즌에 따른 매출 불균형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 시즌과 3, 4월 같은 비수기 시즌의 매출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AWS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존같이 계절성을 가진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회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 애플이나 구글 등을 설명할 때도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죠. 아마존의 이커머스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5% 정도입니다. 반면 AWS의 영업이익률은 30% 정도입니다. 무려 6배가 높아요. 덕분에 AWS는 전체 매출의 12.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영업이익에서는 47%를 담당합니다. 전체의 10분의 1 정도의 매출밖에 없는 비즈니스가 이익에서는 절반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다행히도 AWS의 매출과 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번 분기에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요. 그럼 AWS 이외에 아마존의 주력 사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가장 메인인 이커머스, 온라인 스토어 분야는 44% 성장을 했고요. 팬데믹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인 사업부는 16%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가 아마존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서드파티 셀러 서비스도 64%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커머스 분야죠.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 바로 구독 서비스
이 분야도 36%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가 10주년이 됐는데 프라임 비디오 회원이 1억 7,500만 명을 넘겼고 스트리밍 시간은 전년 대비 무려 70%나 증가했다고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밝혔습니다. 또한 동시에 아마존의 프리미엄 회원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 역시 구독자가 2억 명을 돌파해서 작년 초보다 1년 만에 5천만 명이나 더 증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독 서비스는 앞에서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주기 때문에 아마존에게 중요한 사업 분야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AWS와 구독 서비스 분야가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존에게 분명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매출의 경우에는 1,100억 달러에서 1,160억 달러 범위로 제시를 했고 이거는 전년 2분기 대비 약 24%에서 3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45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사이를 제시를 했고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 58억 달러에 비해 최대 4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생과 방역 비용 15억 달러의 지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코로나와 관련된 지출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다음 분기에는 더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최대 할인 행사인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올해는 6월에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전통적으로 7월에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에만 팬데믹으로 인해 4분기인 10월에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 2분기인 6월로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옮기는 이유는 7월은 기본적으로 휴가철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휴가철보다 한 달 앞당긴 6월에 진행하는 것을 실험해 보겠다는 의도라고 합니다. 만약 이번에 2분기에 진행을 해본 후에 결과가 좋다면 앞으로도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계속 6월에 열릴 가능성이 크겠죠. 네, 아마존은 미국 최대의 이커머스 공룡 기업이죠. 거의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지위는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북미 지역 소비자들의 삶을 담당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아마존은 섹터 분류상으로 이미 소비재에 해당을 하지만 사실상 북미 지역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점차 이미 소비재 분야라기보다는 필수 소비재에 가까운 기업이 되어갈 것입니다. 아마존은 1997년 상장 이후로 무려 2,500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독점 능력과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아직도 여전히 성장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10년간은 성장주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기업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가장 확실한 독점력을 가진 성장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여전히 아마존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것으로 아마존 실적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